네, 안녕하십니까. 알파프로 김정훈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방송해드렸던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순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양호한 흐름을 좀 이끌어 갔고요. 그 덕분에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장중에 그래도 변동성을 좀 보여주었고,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슈 변동성들을 보여주었던 섹터는 바로 첨생법 관련돼 있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개별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난 하루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는 뭐 지금 보시듯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의료 관련돼 있어 규제 완화 가능성. 결국은 첨세법 관련된 것도 어느 정도 규제 완화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성장성이 바탕이 돼서 조금 상승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자, 제약 바이오는 제가 나중에 한번 산업별 섹터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오리지널 신약 개발과 바이오 시밀러 그 다음에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런 어떤 세 가지 분야로 좀 나눠진 세타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시밀러가 좀 각광을 많이 받는 거는 신약 개발이 이 기간이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이오시밀러와 위탁 생산 관련돼 있는 제약 바이오가 조금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뭐 뉴스에서도 지금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시중의 유동성, 그렇죠? 네. 시중의 유동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 시중의 유동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댈 수 있는 그건 없지만 우선 저희가 확인이 된 것은 바로 이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자, 불과 얼마 전에 SK 바이오팜이 이 상장하기 위해서 일반인 청약을 하면서 이때 공모주 금액이 이 청약 금액이 36조 가량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 뭐 삼성생명이라든가 했던 그런 신기록을 깼지만 그 금액을 불과 얼마 안 있어서 그렇죠? 어제 다시 깨졌죠. 봐요. 카카오 게임즈의 청약이 거의 뭐 한 59조? 59조 가까이 몰리면서 이런 시장, 이런 어떤 유동성을 우리가 증시 주변에 대기성 자금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의 대기성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과연 그러면은 SK 바이오팜은 제약 바이오입니다. 이쪽은 제약 바이오고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 세터입니다. 물론 조금 산업별로 틀리겠지만 SK 바이오팜은 물론 이제 성장성이고 카카오 게임즈도 물론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인데 이 게임 섹터들은 자세히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게임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 개발 부분도 있겠지만은 왜 그런지 첫 번째는 바로 이 어떤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개발자들이 어떤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납니다. 그러면 개발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인건비보다는 이제 유지 관리 비용인데 그 비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개발할 때는 대규모 인원이 들어가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다만 그래서 이 게임 섹터들은 이 게임 개발한 그 게임 자체가 흥행이 될 경우 대부분의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라는
게임을 거의 한 10년 동안 울고 먹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PC 버전에서 모바일 버전으로 하면서 주가가 결과적으로 거의 100만 원 선에 육박하는 그런 고성장 상승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공모주 시장에서 과연 이 상장 후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가 그냥 여기서 기록을 깨고 말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전체적인 시황을 잠깐 살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 1900억 정도 매수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보시면은 외국인들 매수가 그렇죠? 네, 수량으로 보시면은 39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액이 외국인들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은 조금 상승을 했네요. 자, 원달러 환율은 조금 상승을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인 어떤 V자 반등이 크게 나오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전반적인 섹터도 그렇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과 그 다음에 일부 조선 기자재 쪽 변동성들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자, 물론 지금 뭐 한국 유니온제약이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은 한국 유니온제약은 유상증자 오늘하고 내일하고 아마 구주 청약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거고 오늘 조금 특이하게 올라갔던 부분은 진양제약, 그 다음에 아침에 오전에는 이제 뭐 서울제약과 광동제약,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들이 오늘은 좀 강세를 보인 하루였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IT 쪽, 물론 그 IT 쪽의 근원은 이제 삼성전자가 3.6% 상승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상승을 좀 이끌고 간 하루였다. 또 하나는 이제 제약 바이오들도 기본적으로 우선 바닥권에 있는 제약 바이오들이 좀 반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수소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그린 뉴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준 하루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연 그러면은 이 다음 카카오 게임즈에 이어서 이 게임 섹터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오늘 전반적으로 게임 관련주 중에서는 넷마블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죠. 넷마블이 일단 강하게 움직인 거는 아무래도 빅히터 엔터 관련돼 있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된 겁니다. 왜냐? 넷마블의 방준혁 의장과 방시혁 빅히터 엔터 대표와는 서로 친척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영향들이 조금 반영된 것이 아닌가. 물론 뭐 DPC라든가 키스트, 그 다음에 넷마블, LB세미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상장이 되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슈가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SK바이오팜에 이어서 카카오 게임즈, 과연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가 신기록을 깬 것을 다시 빅히트 엔터 상장이 이제
다음 달로 결정이 됐죠. 그러면 다음 달에 다시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과연 그럼 주가가 어떻게 갈 것인가? 자, 우선 업종은 틀리지만 SK 바이오팜이 어떻게 움직였었는지를 잠깐 한번 보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조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바이오팜이 상장하고 그쵸? 7월 2일부터 지금 7월 6일까지 3연상을 갔습니다. 그쵸? 이때는 그런 어떤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슈가 좀 컸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 상장하는 흐름을 다 보시면은 그쵸? 흐름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쟁률에 따라서 좀 차이를 보이겠지만 대체적으로 200% 상승 후에 어떤 흐름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소마젠처럼 당일날은 상승을 안 보이다가 장중의 흐름에 따라서 다음 날까지는 상승을 이어가는 이러한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카카오 게임즈도 첫날 200%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승 후에 아마 상한가로 직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기존 게임주들의 어떤 영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후의 변동성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가 첫날, 뭐 둘째 날, 뭐 3일째까지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겠지만 그때 공략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격이 좀 안정되고 그렇죠? 지금 SK 바이오팜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었던 이제 한 15만 원 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신다 그러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결국 이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관들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외국인들도 급등이 나오면 아무래도 시가총액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러면 공모주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다 주가들이 좋았을까요? 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아직 이제 공모가가 24,000원이니까 48,000원 플러스 30%가 첫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SK 바이오팜은 49,000원인데 26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26만 원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수익률이 급등했던 거고 삼성생명은 조금 틀립니다. 그렇죠? 예, 삼성생명은 조금 틀리고 지금 삼성 SDI는 2차 전지 그렇죠? 얘는 이제 14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당시 이건 아마 주가가 지금 주가는 아닙니다. 그렇죠? 19만 원에 공모가가 상장이 됐지만은 지금 40만 원이니까 요 데이터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KTNG도 28,000원에 그랬는데 지금 84,000원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3만 원에 상장을 해서 한 40만 원대 왔다 갔다 하다가 28만 원까지는 그때 거래 정지가 한번 되면서 지금은 77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넷마블은 15만 7천 원인데 이제 오늘 19만 원이니까 조금 그렇죠. 오히려 이제 토니몰이나 제주항공은 이번 코로나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일모직은 이제 삼성물산과 합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공모주가 다 같이 대박이 나진 않는다. 다만 지금 최근에 왜 이런 대박 흐름이 나오고 있느냐?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하고 기본적으로 자금이 크게 갈 데가 없습니다.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세금 폭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래가 많이 거래 절벽이 생긴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은행 금리는 저금리. 그렇다 그러면 조금 받더라도 이렇게 공모주 시장으로 뭐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맞춰지는 이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증시 주변에 대기 자금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 청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앞으로의 시장은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벌어지겠지만, 물론 떨어지더라도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회복하는 어떤 그런 하방 경직성이 좀 강해지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네. 과연 카카오 게임즈는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공모주 청약하신 분들 잘 한번 보시고 그날 이제 9월 10일 이후에 흐름을 잘 체크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를 기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하기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잊으신 거 없으신가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알림과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겠죠? 네, 꼭 부탁드리고 지금 시장은 좋은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이제 개인분들이 혼자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시면은 alphapro.com을 검색하셔서 저희 인공지능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 대한 흐름을 조금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상황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상담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세타가 동시에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신다 그러시면 안정적이고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모처럼 이제 태풍도 지나가고 맑은 햇살이 나오는 하루입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